우리 이제 1차 방정식 활용이 지나가면 4단원이 지금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좌표평면과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수학에서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함수라는 건데 그 함수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거예요. 지금 하는 부분. 그래서 이 토대를 굉장히 잘 쌓아줘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배울 것은 순서쌍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좌표와 순서쌍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수직선에서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수직선에 2에 대응하는 점을 나타내려면 그냥 단순하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기에 2가 있어요. 맞죠? 이 2에 대응하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2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돼. 이게 만든 거예요. 그쵸? 수직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만들고 만약에 점 A가 대응하는 수가 2다라고 하면은 점 위에 또는 점 근처에다가 이렇게 점의 이름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점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제 좌표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먼저 수직선이라는 곳에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점의 주소를 적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걔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주소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A라는 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수입니다. A는 A라는 수에 대응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의 이름은 일단 점은 이렇게 P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점의 영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P를 따서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할게요. 보이나? 점의 이름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리고 A는 문자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수가 입력될 거예요. 그럼 이 점 P의 좌표, 점 P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점 P의 좌표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 점 P의 위치, 점 P의 주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점의 이름을 대문자로 적었으니까 대문자로 그대로 써주시고 괄호를 바로 만들어서 점 이름 뒤에 괄호를 만들어서 이 안에 이 점에 대응하는 수, 여기서는 A죠. 그 A를 적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조그맣게 그린 수직선에서 점 A 보이나요?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낼까? A하고 괄호하고 안에 뭘 써요?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러면 좌표가 나타나 있는 점을 수직선 위에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된 건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이 아닌 평면 위에 점을 나타낼 거예요. 평면 위에 점의 위치를 나타낼 건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직선처럼 선이 아니라 면이에요. 어떤 공간인데 그 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직선 두 개가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라는 것과 Y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X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보통 수직선을 이렇게 가로로 많이 나타내죠. 그 가로로 나타낸 선이 X축, 그 수직선이 바로 X축이에요.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보통 양쪽 화살표로 표현하지 않고요. 오른쪽 끝에만 화살표를 표현해줘요. 그럼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내준다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이 X축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수직선을 그려준 게 바로 Y축입니다. 선생님 그리는 Y축 봐보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어때? 화살표가 위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로만. 보이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보이나요? 그 점도? X축과 Y축의 교점이라고 해요. 만나는 점. 그 점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찍어주는 거냐면 수직선에서 x축에서 0이 되는 부분이랑 y축에서 0이 되는 부분이 딱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 좀, 좌표평면의 구성요소 이름 좀 적을게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원점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O라고 표현합니다. O.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수직선이 x축이에요. x축은 표현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화살표 아래에다가 x라고 써놔요. x 쓰는 거, 저 x는 우리 보통 영어에서 x 쓸 때 어떻게 쓰죠? 그냥 x 이렇게 쓰나? 영어에서 쓸 때는 이렇게 둥글게 그려서 써줍니다. 둥글게 그려서. 뭔가 귀엽지 않아? 이렇게 둥글게 그려서 써줘요. 떨어지면 안 되고 붙여서 써줘야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쓰는 거거든요. 쌤들 보면은. 근데 이거는 어떤 다른 문자예요. 그래서 x를 쓸 때 이렇게 둥글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x축은 이렇게 화살표 아래에다 x라고 표현해놓고 y축이죠. 세로로 되어 있는 수직선이. 이 y축은 이제 y라고 써주겠지? y라고 화살표 옆에다가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x축은 가로수 직선, y축은 세로수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어만 간단하게 좀 적을게요. x축은 가로수 직선 이렇게 써도 알아듣죠? y축은 세로수 직선.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을 둘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해요. 좌표축. 둘을 한꺼번에 좌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은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있죠? 바로 그것이 원점이에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그리고 저렇게 x축과 y축이 올려져 있는 저 평면을 뭐라고 하냐면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좌표평면. 그래서 좌표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입니다. 그게 바로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 이것이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좌표평면 위에 점을 나타낼 거예요. 그냥 수직선이면 얘들아 우리 이렇게 점의 좌표 심플하게 숫자 하나만 넣어서 나타내는데 좌표평면은 좌표축이 두 개가 있죠. x축과 y축이 있죠. 그래서 둘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게 숫자가 두 개가 쓰일 거예요. 괄호 안에 이렇게 하나의 숫자가 쓰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가 쓰일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합니다. 순서를 지켜서 써줘야 돼요. 누가 먼저냐면 x축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을 때 만나는 게 바로 x좌표인데 x좌표, y좌표 이렇게 순서대로 써줘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좀 해줄게. 여기 위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순서쌍이라고 먼저 할 건데요. 순서쌍.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으면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 순서쌍으로 나타내주고요. 순서쌍은 언제나 x가 먼저 써지고 y가 나중에 써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그리고 좌표평면 그릴 때 선생님처럼 x축, y축하고 원점까지 저렇게 꼭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 점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점의 이름은
제 위치 어디냐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줄 때 점 P에서 X축 방향으로 그대로 일단 따라 내려가요. 이렇게 따라 내려가요. 그럼 여기 수직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대응하는 수가 있겠죠. X축 위에 A라는 수에서 만난다고 해볼게요. 따라 내려갔을 때. 수직으로 따라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Y축 보이죠? Y축으로도 따라 내려가는 거야. Y축에 닿도록 이렇게 따라 내려가요. 내려가는 건 아니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일자로 쭉 갑니다. 그럼 Y축 위에 있는 수에서는 만나는 수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이나요? 저렇게? 그러면 이 점 P는 X축 위에 있는 A라는 수에 대응하고 Y축 위에 있는 B라는 수에 대응하죠. 얘의 위치를 표현할 때 저거 둘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잠깐만요. 글씨 좀 이상하게 더 쓸게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점의 이름을 먼저 대문자로 적어주고 괄호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수직선이 두 개나 있으니까 좌표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X축이랑 어떤 수에서 만나냐면 A에서 만나죠. Y축이랑은 따라 내려갔을 때 B에서 만나죠. 그거를 X랑 만나는 것, X축이랑 만나는 수부터 먼저 쓰고 Y축이랑 만나는 수를 뒤에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뭐냐면 점 P의 X 좌표가 되고요. B가 뭐냐면 점 P의 Y 좌표가 돼요. 이렇게 X 좌표, Y 좌표를 적어주는데 무조건 X 좌표부터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의 좌표 표현은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점의 이름을 적고 X좌표를 먼저 써주고 쉼표를 찍고 Y좌표를 뒤에 써준다. 이게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앞에 당연히 점 이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그릴 건데 안 그려도 돼요, 얘들아.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수직선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대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이렇게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세로 수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갈 때 1, 2, 3이에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수가 작아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점 두 개를 찍을 거예요. 점 A와 점 B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고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볼게요. 점 A는 X축 위에 있어요. 일단 X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X좌표는 3입니다. 그런데 Y좌표는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여기 따라가야 되죠. Y축까지. Y축까지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 봐요. 쭉 따라가 봐요. 어디에 닿아요? Y축에. 0에 닿지. 원점에 닿죠. 그러면 Y좌표는 0이어서 점 A의 좌표는 3,0 이렇게 나타내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점 B 좌표도 한번 생각해 볼게. 점 B는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읽어볼 거예요. 읽는 방법은 따라가라 그랬는데 점 B에서 X좌표를 읽기 위해서 X축까지 쭉 가봤어요. 어떻게 됐어? X축까지 가봤더니 0이 됐죠. 그럼 점 B는 X좌표가 0이 되고요. Y좌표는 어떻게 될까? Y수직선 봐봐요. 어디에 찍혀있어요?
마이너스 3에 찍혀 있어요. 그럼 점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이죠. 이거 두 개다.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y축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좌표 하나가 언제나 0이 돼요. 왜냐면 그 축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x축 위에 올려져 있는 점들은 y좌표가 0이 되고 y축 위에 올려져 있는 점들은 x좌표가 0이 돼요. 여기다가 참고로 할 겁니다.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좌표축 위의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y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몇 컴마 0 이런 식으로 몇 컴마 0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축으로 따라가 봤더니 항상 0이 돼요. x좌표가 0이에요. 그럼 x좌표가 0이고 우리가 순서상에서는 x좌표를 먼저 적죠. 앞에 0이 써져요. x좌표가 0이니까 0,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점의 좌표가. 그래서 0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순서상에 0이라고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하나 연습해 볼게요. 그래도 이거 관련된 문제 하나만 연습하겠습니다. 190쪽 가볼래요? 190쪽에 2번 있어요. 190쪽에 2번이 있습니다. 보이나? 자, 2번에 5개의 점의 좌표로 옳지 않은 거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190쪽 2번 지금 해볼게요. (190쪽에) 2번이요. 한번 좌표가 제대로 됐는지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 깜짝이야. 보이나 얘들아? 읽어봤나요 혹시? 읽어볼게요. 자, 점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점 A 보시면요. X좌표 읽기 위해서 X축으로 그대로 내려가 보시면 어디에서 만나냐면 4에서 만나요. 보이나? Y좌표 읽기 위해서 Y축으로 그대로 따라가 봐요. Y축으로 그대로 가서 만나는 점 어디냐면 2네요.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4,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맞나? 그러면 1번은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이요. 2번에 B는 1,0이다 라고 했는데 점 B 찾으시고 X축으로 먼저 따라 내려가 볼게요. 점 B에서 X축으로 따라 내려가 보면 어때?
0에서 만나요. x좌표가 0인 거죠. 왜냐하면 y축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y좌표는 여기 찍혀있는 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y 수직선 봐야 돼요. y 수직선에서 어디에 찍혔냐면 1에 찍혀있어요. 그럼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1이므로 점 B는 0,1이라는 좌표를 가져요. 맞나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C 보겠습니다. C, x좌표 따라 가볼게요. x축까지 쭉 내려가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만나요. y축까지 따라가면 어디에서 만나요? 3에서 만나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2고 y좌표는 3. 순서쌍이니까 x좌표부터 적어주면 마이너스 2,3이니까 이거 맞는 거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점 D는 마이너스 1,1이래. 점 D 찾아보실래요? 찾았나요? 일단 x좌표 먼저 읽어야 되니까 x축까지 쭉 올라가 볼게요. 어디에서 만나나요? x축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만나네요. 그리고 y좌표가 찾기 위해서 y축으로 쭉 가볼게요. 어디에서 만나요? 이거 봐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점 D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4번 어때요? 아, 틀렸습니다. 4번.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의 점 2가 확인해볼게. 점 2에서 x축까지 쭉 가보면 어디에서 만나냐면 1에서 만나요. y축까지 쭉 가보면 어디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4에서 만나요. 즉, 점 2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하고 4번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이 해주는 문제인데, 자, 여기 이 도형의 넓이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도형의 넓이 문제. 우리 대표 유형 4번에 이거 그려져 있다. 그려져 있어서 좀 재미없네요. 자, 다른 걸로 해볼게요. 190쪽으로 그냥 그대로 가시고 190쪽에 6번 한번 보실래요? 6번 보이나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일단 미션 해줄게, 얘들아. 이 세 점의 좌표를 찍어보세요. 점의 좌표만 찍어보세요. 미션이에요. 세 점의 좌표를 찍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은 원점이 가운데 오도록 십자가로 좀 많이 그려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일단 삼각형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찍기만 해보세요. 점 찍기. 선생님 도와줄게. 점 A 선생님이랑 같이 찍어도 돼요? 이거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대략적인 위치만 잘 맞추면 돼요. 점 A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X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를 그려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2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Y좌표는 1이죠. Y수직선에서 2를 그려줄게요. 여기 1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쭉 따라 올라가고 Y축 위에 있는 1 있죠? 이거를 쭉 따라 왼쪽으로 가요. 둘이 만나는 곳을 찾아야 돼. 보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곳을 찾으면 이게 바로 점 A의 위치가 돼요. 그럼 점 B의 위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읽는 방법 얘기해 줄게. 이거 컴마라고 읽어요. A, B 이렇게. 그러면 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니까 Y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을 하나 찾아줄게요. 마이너스 3 그렸어요. 그러면 이 X좌표 마이너스 2, Y좌표 마이너스 3인 점을 그리려면 X축 위에 있는 마이너스 2랑 Y축 위에 있는 마이너스 3에서 수직으로 선을 쭉쭉 그려서 만나는 곳, 여기 있는 놈을 찾으면 이게 바로 점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 C는 4,3입니다. 자, 그러면 X좌표가 4니까 수직선의 X축에서 4가 되는 점을 찾고 Y좌표는 3입니다. 수직선에서 Y가 3이 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둘이 쭉 연결해서 수직으로 연결해서 만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점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일단 삼각형 그려볼게요. A랑 B랑은 둘 다 X좌표가 똑같아서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다. 보이나? 일자로 연결된다. 그리고 A에서 C까지 연결을 해주고 B에서 C까지 연결을 해주면 삼각형 ABC가 완성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밑변이 어디인지 보이나? 이거 넓이 이런데 밑변으로 잡으면 길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밑변으로 잡아야지 넓이를 구하기가 쉬워요. 여기를 밑변으로 잡아볼게. 변 AB를 밑변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밑변이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둔각 삼각형처럼. 이때 밑변을 하나 잡았어요. 그에 대한 높이는 다른 변들이 아니라 키 잴 때 너는 삐뚤게 안 재죠. 일자로 되죠. 그것처럼 여기 꼭대기에서 꼭지점에서 쭉 수직으로 밑변의 연장한 선까지 수직으로 내린 얘가 높이예요. 이렇게 재야 돼요. 그럼 이것도 키 잴 때 저쪽을 밑변으로 놨으면 꼭지점 C 있죠. 꼭지점 C에서 쭉 수직으로 내려요. 쭉 수직으로 내려서 이 밑변을 연장한 선, 연장이라는 건 늘렸다는 거예요. 연장한 선이랑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계산해 볼 건데요. 일단 밑변 보세요. 밑변 길이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요. 여기 한 칸 있죠? X축까지 한 칸 있고 이 밑으로 몇 칸 있어요? 3칸 있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온 거니까 3칸이 있죠. 위에 한 칸, 아래 3칸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몇 칸이 되는 거예요? 4칸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고요. 높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높이는 몇 칸인지 볼게요. 일단 왼쪽 여기 높이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Y축까지 몇 칸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칸일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온 거니까 몇 칸이에요? 2칸인 거지. 여기서 4야.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0에서 4까지니까 몇 칸이에요? 4칸이에요. 그럼 높이 몇 칸이에요? 합쳐서? 2칸과 4칸이니까 몇 칸일까? 6칸이에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4고 높이는 6이 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4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단위는 쓰지 않아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것은 센티미터나 미터 같은 길이를 갖지 않아요. 길이 단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넓이를 단위 없이 적어주시면 돼요. 넓이 얼마나 나와요? 12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삼각형 넓이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사분면 전까지 일단 얘기를 했어요. 좌표 평면하고 순서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여기 부분만 조금 과제를 내고 방정식 활용 부분 과제로 낼게요. 지금